쿠팡 부사장 조용우를 제가 읽을 건데, 이 사람이 조국의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6월달인가? 뉴스에 나왔었는데, 잠깐만. 이게 7월 3일이에요. 7월 3일, 2025년도 7월 3일 뉴스에 인베스트 조선 뉴스에 쿠팡 조용우 조국혁신당 전 비서실장 부사장으로 영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쿠팡이 3,370만 명의 개인 정보를 유출시킨 게 6월 달이에요. 이자들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왜 글로 갔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랑 연계를 완전히 적극적으로 시킨 게 그때가 아니었을까?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그리 보냈을까요? 조국이? 그 정도 실력이 되나요? 문재인이 아닐까? 그러면 설명이 되죠. 조용우와 문재인은, 쿠팡과 문재인은 끈끈한 연결점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 그죠? 통일교와도 관련 다 돼 있어요, 이 사람들. 틀림없을 거예요. 제가 리딩을 봤을 때 그렇게 돼 있다고 나서 문재인은 조용우 운세예요. 부사장 운세니까. 이 사람도 미국 가는 것 같아요. 미국에 들르러 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좀 받았던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난처한,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입장도 상당히, 이 사람 앞길에 좀 어려운 먹구름도 들이우는 것도 있어요. 외통수에 걸리게 되고, 이 사람 역시 이 사람이 뭔가 자기 사는 집을 살짝 옮긴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거짓말해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장소를 또 옮겨요. 사무실로 옮기든지 집을 옮기든지 피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새로운 직업을 맡게 돼요. 이 사람 새로운 직책으로 옮겨갈 거예요. 그리고 김병기 보좌관 2명이 대한변호사협회로 들어가면서 그때 엄청 많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어마어마한 진실들이 터져 나온다 그랬었죠. 지금은 엄청 많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목이 뚝뚝뚝뚝 다 날아갈 거예요. 1월달, 12월달 다 그래요. 운세가. 알골의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세계적인 지도자들도 그렇지만 어마어마할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돈을 별로 잃지를 않고 계속 지키거든요. 잠깐 동안.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리한,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지는 일도 생기고, 빨리 벗어났으면 자기 처지가 너무 불평불만이 가득 차이게 되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이 자꾸 벌어져요. 안정이 안 돼요. 자꾸. 그리고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게 돼요.
누군가가 나서서 도와주고 또 안정을 잠깐 찾아요. 안정을 찾게 되는데 이게 계속 갈까? 결국은 법적인 처벌받게 돼요, 이 사람. 법적인 어떤 조사를 받으러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조국의 오른팔이었어요, 이 조영우가. 그리고 이용명이 쿠팡의 상무로 들어가고, 생각해보세요. 왜 쿠팡의 상무로 이자가 들어갔냐고요. 이용명이. 김병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김병기 의원이 예뻐서가 아니라 지금은 김병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김병기를 지키는 것보다 민주당을 양정철, 문호준 이자들에게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뭐 사실은 이 김병기 의원도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자들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수준이.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는 자들의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이 사람 보고 제가 이용명도 한번 볼게요. 한학자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제가 한학자하고 관련이 있다 했죠. 한학자하고 다 관련돼 있어요. 쿠팡, 한학자, 문재인, 양정철. 저는 관련 다 돼 있다고 생각해요. 한학자 나왔잖아요. 한학자랑 연결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김진성 리딩을 제가 다시 찾아봐야 돼요. 한학자가 뒤에 있다. 예. 그땐 제가 한학자인지 몰랐어요. 그 카드가. 근데 뭐 이 여자가 누구지 그럴 텐데 한학자예요. 쿠팡과 한학자는 틀림없이 연결고리가 있을 거예요. 이자 리딩에 왜 한학자가 나오냐고요. 그죠? 김명신 나오고 김명신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김명신, 한학자, 조국, 문재인, 양정철, 주진우, 김어준. 이 사람들이 지금 김어준이 주진우가 이 사람들이 지금 김명신 욕하는 거로 보여요? 아니에요. 살려주는 궁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이재명 끌어내리는 거 아니면 연임 절대로 못하게 해서 김명신을 빼주겠죠. 사면한식으로 간다든지. 이 사람들 계획은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가지고 이렇게 사악한 짓들을 하고 있다고요. 이자는 아마도 다른 직업으로 빼돌릴 거예요, 또. 이자는 김명신하고도 잘 알고 있고 한학자하고도 관련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조국 당의 오른팔이었어요. 조국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윤석열의 뜻과 김명신의 뜻이 같다고 할지라도 뜻하지 않게 벌어져서 조국이 감옥에 간 것은 김명신의 뜻이 아닐 수도 있죠. 그냥 김정숙을 욕하는 척 이렇게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김혜경 여사를 죽이기 위한 것이면서 두 영부인을 죽인다는 그런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생한 건 누구예요? 김정숙은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손도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김혜경만 괴롭혔어요. 2023년도에. 그때 한학자 카드가 나왔다고요. 김혜경 여사 리딩에. 한학자.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응? 김혜경 여사를 괴롭히면서 김정수까지 그냥 이름을 끼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김정수 괴롭힌 거 한 개라도 있어요?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개도. 김정숙은 법정에 출석 한 번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김혜경 여사는 개처럼 끌려다녔어요. 개망신 주고 여론에 노출시키고. 그렇지 않았나요? 제 말이 틀린가요? 이 사람은 돈을 굉장히 많이 챙겼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 챙겼고 돈이 그 돈 때문에 근데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끄러워져요. 법적으로 뭔가 시끄러운 문제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도와주는 자들이 많아서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예요. 이 사람은 이제 내동댕이 쳐지기 시작하고 소외되기 시작하고 궁지에 몰리기 시작하고 김건희 때문에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게 돼요. 한학자 나온 게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왜 한학자가 왜 나오냐고요. 이자 비딩에 왜 김명신이 나오냐고요. 같이 가는 자들이라고요. 다 조국, 한학자, 김명신, 이제 아시겠어요? 조용우, 그리고 김병기의 보좌관들. 그 보좌관들은 누가 추천해서 누가 거기다 박아놨을까요? 김병기가 직접 그냥 뽑은 건 아닐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미 계획들을 이 사람들은 다 세우고 있었어요. 플랜 B로. 그래서 되짚어 가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되짚어 가서 봐라. 다 되돌아가서 보면, 되돌려서 가서 쭉 가다 보면 알게 돼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저는 정치를 잘 모르니까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이 봐야 되겠죠. 그걸 다 훑어보세요. 이 사람과 한학자와 김명신은 틀림없이 다 연결돼 있어요. 알았죠? 이 카드 나오잖아요. 제 카드에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나오는 법은 없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관련이 돼 있는데 나쁜 쪽이냐 좋은 쪽이냐는 서라운딩 카드를 보고 제가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들과 다른 쪽으로 관련이 있는 거죠. 연결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다른 일을 이미 약속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다른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뭔가를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결정을 못해요. 결정을 못하고 망설여지게 되고 또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든지. 이 사람은 돈을 많이 챙겨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골치도 아파지고. 제가 예스노를 좀 볼게요. 조용우가 무사하게 아무 일 없이 벗어난다. 김명신 또 나왔죠. 김명신 또 나왔어요. 김명신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지는 저도 모르지만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사이였을 거예요. 이거는 김범석 벗어난다. 이 사람은 해외 도망갈 생각하고 있어요. 해외로 빠져나가서 일할 생각. 예, 제가 말하는 카드가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아마도 지금 있는 그 자리, 지금 쿠팡 상무? 쿠팡 부사장 자리에서는 내려가게 될 거예요. 거기선 사임해요. 그렇지만 이 자들이 누군가요? 또 빼돌리겠죠. 자기네들 정체 들통날까봐 빼돌려요. 이 사람은 계속 옳지 않은 짓을 해요. 개망신 당하게 되고 구설수 오르게 되고 정말 크게 망신당해요. 경제적으로도 잠깐 동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완전하게 무사하게 빠져나간다? 아마도 해외로 나가서 직업을 택한다든지 해외에 좀 잠깐 피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일을. 자리는 물러나게 돼요. 자리 물러나면서 법적인 처벌을 지금 당장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해체를 왜 천천히 하자 그랬는지 이제는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이제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검찰들을 미리 뽀개놓으면은 이런 검찰들의 반란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자 그런 거예요. 특검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리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데 내란 재판 그것도 엉터리로 다 쪼개가지고 날개 만들어가지고 하게 하고. 정청래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철저하게 버려질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제 이용명 보좌관, 이 사람이 김병기 의원 보좌관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느낌이 너무 안 좋아요. 냉혈한으로 보여져요. 사이코패시해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사이코패시하다고요. 사이코패시하다는 것은 그런 기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냉혹할 거예요. 느낌이 너무 좋지 않고 텔레 했던 것도 계엄을 하려면 제대로 하던지 이게 할 말이에요? 이게 할 말이에요? 국회의원 다 체포하고 짐 싸서 튀어야 되나? 나는 김병기 의원하고 김병기 욕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절대로 민주당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김민석이를 보니 계엄 같은 소리를 어쩌고 저쩌고. 이게 지금 자기보다 나이가 2배 정도, 2배는 아니지만 훨씬 많은 사람한테 할 소리예요? 다 깜빵 가나? 얘한테 전화해야 되나? 그리고 이런 말들은 평범하고 선한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도 쿠팡 상무로 이직했어요. 보이잖아요. 조용우를 쿠팡 부사장으로 보내고 조국이 그리고 이자도 쿠팡 상무로 갔어요. 그런데 김병기하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답이 보이지 않아요? 응? 연결이 보이지 않냐고 이렇게 좀 점선이. 이 사람 눈 300안이에요. 300안. 이 사진이 맞다면 이 사람은 300안이에요. 이 300안 눈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관상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눈썹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굉장히 날카롭게. 눈도 그런데. 그리고 입술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많은 점이 이 사람의 많은 그냥 느낌이에요. 저는 관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처음 바이브레이션으로 딱 봤을 때 느낌이 좀 그래요. 좋지 않아요. 이용명, 이 사람 운세예요. 최은순이에요. 최은순. 뭔가 이 사람이 김명신하고도 연결돼 있잖아요. 김명신하고도 연결돼 있고 이거는 누굴까? 한동훈일까? 한동훈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구일까? 김명신, 최은순이 다 나왔어요. 이 사람 리딩에서. 왜? 생각해 보세요. 김병기 보좌관인데 이 사람들하고 다 관련돼 있어요. 왜 관련이 돼 있을까? 그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문재인. 문재인 나왔죠. 김병기 보좌관인데 문재인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왜일까? 물론 같은 민주당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잘 연결을 해보세요. 이 사람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법적으로 문제 생겨요. 앞으로. 문제 생기고 도와주는 사람도 나타나는데 김병기 의원과의 문제에서는 이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긴다든지 이 사람이 더 유리하게 돌아간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고 이것은 김범석? 아, 상무로 갔으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김병기 의원한테 이미 꽂아놓은 사람들 아닐까요?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되었는데
나중에 이자들이 포섭을 했다든지 뭐 그렇게 된 건가? 이 사람도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잠깐 동안에 짧은 시일 안에 뭔가 이 사람이 이겨요. 이기게 되고 아슬아슬한 위험한 선택을 지금 해서 살살살 걸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의 현재 마음은 걱정을 되게 하고 있어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 뉴스가 말도 못하게 나오게 돼요. 그런데 김명신이 왜 나왔을까? 김건희와 이건 한동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자꾸 나오고 김범석 그리고 김명신, 최은순 다 나왔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실망하게 돼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좀 유리하게 흘러가다가 뭔가가 뒤집어져요. 진실이 나온다든지 해서 뒤집어져가지고 불리하게 돼요. 불리하게 되고 문재인과의 관계라든지 김명신과의 관계, 최은순과의 관계, 김범석과의 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책임을 크게 져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게 돼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 생기고 어마어마한 갈등들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김범석이 도와주거든요, 뒤에서. 김범석이 도와주고 이 사람은 어떤 큰 선택을 해야 돼요. 다만 이런 정부 기관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정부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꼼짝 못하고 복종을 해야 하는 그런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우리나라 엘리트들의 현주소예요, 이게. 인성을 가르치질 않아가지고 이런 사람들 천지예요. 특히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야망이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한 20, 30%? 한 20%? 그 정도는 착하면서도 야망이 있는데 7, 80%는 남을 짓밟고라도 올라간다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이용명이 김병기를 이긴다. 양정철 나왔어요. 왜 양정철 나왔을까? 사람이 김병기 의원을 이기게 된다. 질문이 그거예요. 법적으로 이 사람 조사받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 생겨나요. 뭔가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김병기 의원을 이기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잠깐 동안에 뭔가 이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또 나오네. 이게 누굴까? 설마 김병기 의원이 이 카드일까? 김병기 의원은 이 카드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럴 수도 있어요. 남들하고 막 부딪히고 막 말 막 해대고 이러는 거 보면 아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했죠. 김병기 의원을 반드시 이긴다고 볼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극복을 해내는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잠깐 동안 승리를 한다면 나중에 가서 잃게 돼요. 모든 걸. 극과 극을 달리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좀 이기는 듯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져 나와서 약간 폭망하는 그런 쪽?
사람은 아마도 굉장히 자기밖에 모를 거예요. 내가 볼 때. 자기밖에 모르고 공부도 되게 잘했을 거예요. 냉혹하고 셀피시하고 차가워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느낌이에요, 이거는. 들어오는 느낌.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굉장히 정확한 편이거든요. 따뜻하고 이런 사람이 서글서글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카드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한학자라든지 김명신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을 위해서 일을 했던지, 그런데 그 관계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끊어버린다든지, 이 사람을.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좀 하려고 하든지, 뭔가 좀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끄럽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점점 시끄럽게,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죽게 될 거예요. 정치적으로 끝나게 된다든지, 짧게는 이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길게 가면 이 사람은 이 역할이 끝나고 끝나게 돼요, 정치적으로. 제가 타로 리딩하고 너무 똑같이 나와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짧게로는 이 사람이 아마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자기네들이 불리해지면서 이 사람을 끊어내요. 그렇게 해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분명히 이것은 김명신과 한학자가 둘이 같이 하든지, 이 사람이 이기는 것이 오히려 이들에게 하나의 라이어빌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우주에서 치는 까르마의 시대의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김병기 같았으면, 옛날 같았으면 김병기는 한 방에 날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김병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좋으나 싫으나. 그래서 김병기가 지금은 버텨줘야만 하는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는데, 하늘은 반드시 국민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지금은 우주의 시간이고 영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들의 시간이지 기업이나 빅 파워 피플 아니면은 탑다운 가버먼트 시스템이 이기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죠. 다만 월드 액세스에 아직까지 걸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김병기 의원이 이 사람과의 지금 갈등이 있으니까 이기는가, 그거를 뽑아볼게요, 카드를. 그럼 김병기 의원의 승리로 끝나나? 이건 카드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제가 놔야 돼요. 이거는 이 사람이에요. 이용명 보좌관이에요. 굉장히 걱정거리가 되는 엄청 많은 일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막 벌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돼요. 이 사람이 계획을 세워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제가 이거를 이 김병기 리딩 할 때도, 김병기 의원 리딩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던지 무슨 딜을 하던지, 제가 생각할 때는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도움. 법적인 문제로 번질 수도 있어요. 법적인 문제로 번질 수도 있고, 잠깐 동안은 손해를 본다든지 피해를 입는다든지 골치가 아프다든지 뭔가 진다든지, 조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질 수 있어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입을 막 놀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지금은 말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거예요. 장비처럼 막 그냥 삼지창 들고 덤비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그리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지게 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또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돼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미칠라 그래요. 아마도 이 많은 보좌관들이, 특히 다른 사람들, 지금 통일교, 쿠팡, 김명신, 문재인 이쪽 세력들이, 양정철 이 세력들이 다 합쳤거든요. 힘을 합쳤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힘을 다 합쳤어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국짐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예요. 진짜. 같은 팀이 이렇다는 것은. 문재인은 국민과 국가는 관심이 없는 자였어요.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좋은 대통령이었습니까?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그랬죠, 진짜.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그걸 할 말이라고 해요? 저 그거 본 지가 제가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말 했는지도 몰랐어요. 관심이 없어서.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권력을 이양을 받지도 못한, 권력을 자기 민주당으로 주지도 못한 주제에, 그것도 지가 길렀던 개한테 뺏긴 주제, 뺏긴 게 아니라 줬겠죠. 오히려. 준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의심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배신당하고 막 이러거든요. 깨지고 막 상처가 막 생겨요. 엄청 깨져요. 이래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막 한동안 그래요. 그리고 이용명 보좌관은 초반에는 막 밀고 나가요. 끝에 가서 이 사람 끝나요. 근데 김병기 의원은 초반에는 막 깨지고 터지고 코피 흘리고 막 그러다가 끝에 가서 이겨요.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고 운이 뒤바뀌기 시작을 해요. 운이 뒤바뀌는 것보다 파도가 되돌아치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김병기 의원이 941승으로 살아나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이재용 회장에 관해서도 내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재용 회장이 앞으로 다른 삶을 산다는 맹설을 하늘에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인생이 바뀐다 그랬어요. 근데 이재용 회장은 이거는 내가 바보일 수도 있지만 그분은 그런 걸 조금 깨닫지 않았을까? 감옥에 가면서 뭔가 깨닫지 않았을까?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착해졌다 그럴까? 원래 나쁜 인상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사악하고 이런 관상은 아니에요. 그 이재용 회장이 사람은 착하게 생겼어요. 그 사람이 착하게 하고 베풀고 앞으로 선한 일만 하게 되면 굉장히 복을 받게 될 거예요. 돈도 더 벌고. 항상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린 다 똑같아요. 그래서 김병기 의원도 하늘에 맹설을 해야 돼요. 하늘에 제가 선하게 살겠습니다. 다시는 남을 이렇게 짓밟거나 남에게 못되게 하거나 남을 이용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다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면 반드시 하늘이 길을 열어준다는 거. 이건 기억해야 될 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거를. 저는 그게 성경이 아니라 불경이 아니라 경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저는 철칙이에요. 하늘에 맹세한다는 건 내 자신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Higher self. 그래서 벗어날 길이 반드시 보일 것이다. 지금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초반에는 김병기 의원이 수세에 몰리게 돼요. 그 사람은 오히려 이용명은 조금 더 유리해요. 내 순서가 바뀌게 돼요.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용명, 조용우 운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